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앞에서도 지금 잭슨홀 미팅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잭슨홀 미팅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언제는 또 약간 시기 조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야기에 어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높이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테이퍼링 시기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이번에 이렇게 공개되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시장에서는 그럴 확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미리 시장이 올라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뭐 골드만삭스 쪽에서 퍼센테이지까지 거론하면서 퍼센테이지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하면서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매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부담을 많이 더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하루 이틀 동안 테이퍼링 언급 안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올랐는데 만약에 아무 일 없이 가다가 테이퍼링 언급되면 충격을 먹을 테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정을 먼저 받는 게 부담을 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쭉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술적 흐름으로 봐도 그거 한 번에 회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쳐야 할 곳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이런 조정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안 좋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잭슨홀 미팅이요. 균형감이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은 이게 26일부터 뭐 28일까지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뭐 밥도 먹고 뭐 하면서 몇 박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그것과 27일 10시에 파월 의장이 화상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 그것과는 아무래도 중량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패드가 뭐 결정을 할 때 또 이번에 패드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 재무부도 참석을 할 테니까 유로존 쪽하고 일본 쪽하고 또 우리 쪽도 BOK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해야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지만 이 정책의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 페드 회의, FMC 회의 전에 ECB 회의나 BOJ 쪽을 좀 지켜보자 하는 이유도 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이들이 항상 같이 공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좀 동참해 왔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것과 화상회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과는 아무래도 좀 중량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어제 그제 나타났었던 긍정적 흐름은 이러한 화상회의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얘기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침에 뭐 잠깐 이렇게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뭐 할 말 안 하지 않을 것이고 할 말은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테이퍼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 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설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언급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벗어나가지고 약간 더 한 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크게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7일 아침 10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야간 시장 11시에서 1시 사이에 움직임을 주목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FMC 회의보다 약간 시간이 좀 이르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이때는 주말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재무부 채권 발행 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테이퍼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한 채권 발행 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패드가 미리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통의 관점으로 그것을 공개를 한 것이고 완급 조절도 그 이후로 계속 코멘트를 날렸기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아도 단기에 급하게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패드는 진행을 시키고 있고 반면에 오늘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 이렇게 해외 IB 쪽에서 반대 의견이나 뭐 비판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해외 언론이 받아쓰고 우리 언론이 또 받아쓰기를 하는데
그러한 비판은 사실 어떤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감성적이고 충동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누가 이길지는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실전 투자는 사실 이 전자, 그러니까 패드 같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로 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스텝이 반복되면서 수익이 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 팬데믹 이후에 제가 패드에 포커스를 맞추고 뭐 이 방송을 할 때도 절반 이상의 분량을 그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투자 전략을 도입시키는 것, 그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테이퍼링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와중에서도 사상 최고가 반복하고 있는 미국 자산시장의 중기 흐름을 계속 좀 읽어야지 되지 않을까, 거기서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은 서머랠리 정말 강하게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꺾였지만 상당 부분 또 테이퍼링도 미리 반영시키고 있는 미국 자산시장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달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과잉 반응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정받을 때 미국 선물 별로 조정 안 받았습니다. 우리 쪽만 이래요. 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테이퍼링 언급이 되면은 좀 더 진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오늘 또 하나의 실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때문에 어떤 과잉 반응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만약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투자의 기회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골드만삭스가 좀 기대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오늘 김세게 만들어버려서 미래 선반영이 돼서 하락이 과연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과잉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발표된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시장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기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과연 올지가 의문입니다. 미국 시장은요. 우리 시장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는 많이 흔들릴 것 같고, 미국 시장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같이 가려고 애를 쓸 것 같습니다. 지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쭉 빠지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뭐 누가 어떤 모습이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게 나타난다고도 하잖아요. 이제 물이 딱 쭉 빠지니까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펀더멘탈이 강화된 채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미국의 지표 몇 가지를 보면서, 이제 잭슨을 지나면서 미국의 지표들이 중요하게 막 줄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 템포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과거에 패드가 나타냈었던 그 재료들이 지금 어떻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그들이 과연 옳았는가도 지금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PCPI 지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에서 6월 말 것으로 집계한 자료를 딱 보시면은 저기 쭉 가다가 치솟다가 옆으로 지금 쭉 가고 있죠. 패드가 전망한 것은 저게 쭉 빠집니다. 3분기까지. 지금 6월 4%대에서 상승이 멈췄죠. 3분기 들면은 저게 2%를 향해서 쭉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그 지표가 이 8월 말 9월 초에 나오는 지표들이 과연 그렇게 쭉 떨어질 것인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패드에 대한 신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들어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정점을 쳤고 그들은 그것이 빠진다라고 전망을 했었기 때문이죠. 소비 관련 지표가 경기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PCPI 지표 가장 중요하고, 다만 이제 이게 빠진다라고 해서 이게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상화라는 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의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착시 효과는 주의해야 됩니다. 소비가 약화된다 이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잉 소비가, 그러니까 과잉 유동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과잉 소비도 사라졌을 뿐입니다. 과열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진입이 되고 저게 2%로 계속 유지만 돼도, 지금 저 표에서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서는 저게 올라가서 시장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2%를 향해서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2% 향해서 가고 하면서 시장이 상승한 겁니다. 근데 저것을 2%를 2024년까지 유지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리고 이번 달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2%를 향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타나는 흐름이 하락일지 아닐지는 저게 만약 상승하면은 쓸데없는 테이퍼링 얘기가 더 강화될 테니까 최소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해야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GDP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페드가 앞서가는 예측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 PCPI 지표에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 GDP 쪽에서는 확실하게 GDP 예상치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GDP 보면 아틀란타 페드에서 GDP 나온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8월 달 들어서부터 아틀란타 페드가 이 GDP 전망을 보이고 있는 게 저 블루칩이라고 나와 있는 푸른색 선, 그러니까 민간 연구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선들 예측치보다 이제 아래쪽으로 나와 있죠. 7% 위에서요. 이제 페드는 6%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페드는 8% 해가지고 저 블루칩 컨센서스 위에 있었죠. 그게 쭉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전망을 했었던 것이 이제 8월에는 그것이 가시화되는 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페드가 예측한 대로 또 흘러가는 자료가 이 GDP 나우 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위에 아까 잠깐 봤었던 PCI가 좀 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센서티브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중량감은 PCPI 지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면 페드 쪽에서 고용 쪽에 대한 지표를 굉장히 많이들 그러니까 한쪽 지방 연원에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 패드 저쪽 패드 뭐 지난주에는 아마 제가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캔사스 시티 패드를 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회의 잭슨홀 미팅 캔사스 시티에서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뭘 하고 있나? 그리고 좀 가서 홈페이지 뒤져보니까 또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고용 지표를 이 사람들은 퇴직 비율로 추이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지난 리세션하고 이번 리세션,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리세션하고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구 대비 퇴직 비율 추이가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2011년 이후로 올라가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저 왼쪽의 회색 구간인데요. 거기서는 퇴직 비율이 별로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멈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쭉 올라가고 있죠. 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팬데믹이 미친 영향이 이전 리세션하고 다른 형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는 16살부터 60세까지의 나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이번에 퇴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업이 아니라 퇴직입니다. 실업은 좀 틀리죠.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 퇴직 비율 자체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좀 의아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퇴직 비율이란 것은 이 급변동할 수 있는 것이 시장으로 바로 들어오면은 다시 시장 복귀한 사람들은 취업률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6살부터 60살까지 사람들이 많이 퇴직을 했다는 것은 빨리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노동시장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 쪽에서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캔사스 시티 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쪽에서 이런 식의 자료를 내보내고 있는 것을 또 감안을 해본다면은 테이퍼링 가능성을 또 여기서도 줄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는 테이퍼링 그냥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놓고 보면 테이퍼링이 미뤄질 수 있는 자료들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설사 이번에 안 나온다 해서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하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 계속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 패드가
한 가지 데이터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데이터는 세 가지 데이터로만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정책 결정하고 시장과의 선제적인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승이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경기 흐름이 만약에 팬데믹을 싹 빼버리면은 이게 올해 초부터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확장 국면으로 진입한 지 반년 정도 지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경기 선행지수를 언급할 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많이 올라왔다 자동 최고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시장의 상승 추세 지속에 강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페드의 데이터에 의한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늘 항상 김영진 대표님이 이렇게 페드의 여러 지표들 보여주셨는데 페드는 정말 더 많겠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에 녹아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몇 주간 계속해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표가 하락했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거나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뭐 과열이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장을 이렇게 보자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딱히 나와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언제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페드가 아니죠. 이번에 중앙은행들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뭐 강하게 반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3,300선에서 뭐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사실 한 5% 정도 지금 빠진 건데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막 3,300을 넘어가고 뭐 4,000을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 좀 따라가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죠. 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연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원달러 흐름하고 외국인 매수세 관련해서 다시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흐름하고 달러 인덱스 흐름하고를 상대 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제가 비슷한 흐름을 뭐 앵커님이 지금 몇 주째 똑같은 얘기 저보고 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 쪽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2주 전에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이머징 국채하고 미 국채를 비교하면서 EMBI 스프레드를 유추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국채 발행 시점하고 맞물려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내용을 외국인 매수세 유입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맞물려서 보면은 어느 정도 큰 흐름과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왜 강한 반전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붉은색 선이 달러와 원달러 흐름이죠. 그리고 푸른색 흐름이 달러 인덱스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면은 푸른색 선은 그냥 달러 인덱스가 강하고 약하고의 흐름입니다. 저기 올라가면은 강한 거고 내려가면 약한 거고요. 근데 원달러 흐름 붉은색은 내려가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죠. 올라가면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저렇게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었던 올해의 두 구간을 까만색 박스권으로 표시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찾아보시면은 저 붉은색 선이 갑자기 아래로 확 뚫고 내려가면서 더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죠. 저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달러가 저렇게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서 보면은 완화 국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원화가 글로벌 유동성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미 국채 발행 시기와 더불어서 빡빡해지는 구간에서 붉은색 선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원화가 약세로 들어서고 외국인 이탈이 심화됐다. 저쪽 오른쪽에 오렌지 박스권이 의미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왼쪽에 두 개의 검은색 박스권하고 오른쪽에 오렌지하고 틀리죠.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고 이 흐름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캐치해가지고 향후 유동성 흐름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가를 가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테이퍼링 이후에는 달러의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건 안 되건 저 달러가 갑자기 내려올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원화가 그 이상의 상대적인 강세 보일 가능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고, 또 하나 글로벌 경기를 한국 경기가 좀 앞서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IT 하드웨어하고 산업재 위주의 경기 흐름이 항상 시장을 선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테이퍼링을 거치게 되면은 먼저 간 게 먼저 꺾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이 약간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테이퍼링 기점으로 해서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서 미국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시장은 추종을 하는 정도의 흐름을 좀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 말에 테이퍼링 언급 나오는지, 잭슨홀 미팅,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점 우리가 좀 주목하면서 향후 시장 전략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